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입시에 성공한 청춘들의 이야기, 청춘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팡스카이 캠프 유용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대 약학부 2사학번 박연빈이라고 합니다. 본 캠프 때 헬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삼반수를 네. 통해서 약학부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일단 연빈쌤은 학창 시절에 조금 어떤 학생이었는지 우리 중학교 시절부터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중학교 때 활발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공부도 좋아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고 그냥 이것저것 하는 거 좋아하는, 중학교 때는 3년 내내 반장을 했었고요. 네. 나서기 좋아하고 네, 나서는 거 좋아하고 활동하기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막 우직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골에 가까운 학교를 다녔는데요. 중학교는 나름 전교 2등이긴 했어서 좀 공부를 잘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고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때는 나름 기대주였겠어요. 공부도 잘했고 반장도 계속 했었고. 그래서 과학고 준비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나름 과학고를 준비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에 준비를 했는데, 사실 학원을 다니기는 했으나 집에 와서 뭐 숙제 이상으로 제가 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했는데, 그런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혼자 앉아서 집중하는 능력이, 습관도 많이 부족했어서 사실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과고를 들어간다는 건 보통 뭐 미적분 이런 데까지도 선행을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았는데, 저는 사실 고1 수학도 제대로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까? 3차 면접에서? 그런 생각으로 사실 중간에 마음을 접게 되었어요.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하는데 결국에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에 그냥 힘든데 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아예 접었고, 그래서 생기부 면접 3주 전부터는 생기부를 스스로 한 번도 펴보지 않고 그냥 아예 놓고 면접을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를 진학하고 싶다는 본인의 좀 의지가 있었나 봐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한 게 아니라. 왜냐면 부모님이 조금 설계를 해주셨다면 네. 그 전부터 뭔가 선행도 나가고 했을 건데, 본인이 이제 과거 진학에 조금 희망이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는데 항상 욕심이 제 의지보다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고도 들어가고 싶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뭘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제가 한다고 하면 진짜 열심히 할 거냐 라고 물어보시고 하고 싶은 거 그냥 해주시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거 준비할 때 생기부 면접은 보고 1차 서류는 붙어가지고 2차가 생기부 면접인데 그거를 보는데, 네, 거기서 제 생기부에 있는 거를 물어보셨는데도 저는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한 고등학교는 어디로 진학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우직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좀 많이 부족했다 보니까 그냥 시골인 동네였기 때문에 동네 학교를 갔다가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학 입시를 성공적으로 못 치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중학교 내신 6, 7% 정도는 들어야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네,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네. 기숙사 생활한 거예요? 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우리 대부분 중학생들이 이제 조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첫 중간고사 성적 기억나나요? 첫 중간고사 수학, 과학은 좀 잘 쳤던 것 같고요. 나머지 과목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냥 일반고도 아니었고 다른 학생들도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었어서 중학교 때는 나름 그 동네에서는 잘한다. 네, 잘하는 학생이었고 전교에서도 꼽는 학생이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약간 처음으로 약간 세상이 넓어진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성적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나요? 뭐 등수? 중간고사 성적은 기억이 안 나고 중간, 기말 합친 1학년 1학기 성적이 수학이 1등급, 과학이 2등급, 나머지는 다 4등급 아니면 5등급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자사고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겠죠? 네, 맞아요.
공부 사실 외적으로도 친구들이 좀 다들 똑똑하고 성숙한 친구들이 비교적 많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이슈 이런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수다 떨 때 얘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저라는 사람 자체가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냥 당장 교과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뭔가 자기만의 꿈이 있고 꿈이 없다면 그 꿈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도 더 많이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당시에는 어떤 꿈을 좀 갖고 공부를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원했었어서 그거를 끝까지 사실 고1 때까지는 밀고 갔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그래도 그런 분위기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자퇴를 했어요. 이 맞습니다. 자퇴를 한 시기와 좀 그 자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는 되게 제 세상이 좁았다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와서 세상이 넓어져서 저는 그냥 교사,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해서 그냥 교사, 강사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조금 더 높은 곳을 뭔가 바라보게 되고 메디컬이라는 선택지를 고등학교 때 처음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컬이라는 생각이 고1 겨울방학쯤에 들어왔고 1학년 성적도 사실 원하는 대로 받지 못했었고 그래서 사실 조금 방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1 겨울방학 때 내 지금 현재 내신과 새로 뭔가 생긴 꿈, 이게 수시가 3분의 1이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뭘 여기서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좀 부딪혔던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사실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냥 수시는 수시대로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같이 열심히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고2 올라가는 해에 터진 게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많이 부족한 학생이었어서 4개월, 5월에 개학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때까지 혼자 집에 있는 동안 손을 놨어요. 학교에서 시키는 숙제도 싸강도 안 들었고 더더욱 제가 스스로 더 공부하진 않았었어요. 자, 실제로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연빈쌤처럼 그렇게 자퇴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자퇴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개학을 하고 제가 망한 게 그냥 딱 눈에 보였어요. 이렇게. 고1 때부터 더 올렸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고1 때 성적 안 나오겠다. 이렇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네. 그 다른 학생들은 그거를 기회 삼아 오히려 그 4개월 동안 더 못한 선행과 공부를 하고 왔더라고요. 저는 더 뒤처졌기 때문에 간극이 너무 벌어졌다는 게 그냥 너무 잘 체감이 되었고 이거는 그냥 나가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과거도 중도 포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한 번 포기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또 포기라는 선택지가 제 눈앞에 너무 잘 보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냥 내신 다 던지고 정시로 메디컬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포기 욕구가 올라와서 그냥 다 던져버렸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 포기하는 것들이 되게 학습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당시 내가 자퇴를 한 게 전략적이었다, 도피성이었다. 그때는 전략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지나고 지금의 보니? 제가 보니 도피성이었다. 네. 자, 그래서 어렵게 자퇴를 결정했습니다. 네. 마음처럼 쉽게 안 될 텐데. 자퇴하고 난 다음엔 어땠어요? 네, 쉽지 않았고 저도 습관이 잘 안 잡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집 주변에 있는 독학학원, 독학재수학원에 저만 이제 고등학생인 신분으로 통학형. 네, 통학형 독학학원에 등록을 했고 거기는 나름 뭐 휴대폰도 제출해야 하고 계획 세우는 것도 봐주시고 하기 때문에 나름 규율에 맞게 공부를 계획대로 차근차근 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10시에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제 밀린 유튜브나 OTT를 본다든지 조금 학교 생활에 비해서는 규율이 풀렸기 때문에 좀 약간 나태해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11월에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수능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3주 동안 학원이 휴강을 해서 저도 덩달아 학원을 못 나갔는데 그 3주 동안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다시 학원을 돌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뭔가 학원 선생님들이 저를 좀 왜 공부 안 하고 왔지? 좀 한심하게 볼 것 같아서 그 생각이 좀 너무 컸어서 어린 마음에 그래서 학원을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고2 몇 월 달에 자퇴를 한 거죠? 고2 8월 고2 달에 8월 달에 네, 자퇴를 했고 그 후년에 이제 수능을 보게 됐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혼자 공부를 했던 거죠? 그렇죠. 11월에 휴강이 됐고 그럼 11월부터 제가 학원도 못 나갔고 그렇게 1년을 그냥 풀로 저희 혼자 보내게 됐으니까 공부를 안 했습니다. 네,
1월에 뉴런을 보통 사는데 저도 그때 산 거를 사실 수능 때까지 완강을 하지 못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한심한 학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아무런 규율 없이 스터디 카페 독서실 나가서 혼자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사실 자퇴할 때도 여러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학생들이 가지는 나는 좀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강했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아 정말 힘든 거고 그냥 휴대폰 보려면 볼 수 있고 엎드려 잘라면 잘 수 있고 그 상황에 던져진 것 자체가 그냥 저는 큰 실패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수능 결과는 2, 4, 3, 4, 6의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수를 결정을 하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능도 원하는 결과를 못 냈고 다시 재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퇴를 해서 뭔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능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는 안 나왔고 근데 또 다시 재수를 선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재수를 좀 결정하게 된 계기와 재수 이후에 그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 게 사실 자퇴를 했으면 원하는 메디컬 친구들한테 말하고 뭐 부모님한테 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다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랑 완전 동떨어진 오히려 제가 1학년 때 가지고 있었던 성적보다도 더 못한 결과를 맞았기 때문에 좀 많이 우울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미 재수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또 제 성격이 뭐 원래 내향적인 성격도 아니고 아까 뭐 중학교 때 3년 내내 반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혼자 친구들은 막 졸업 앨범도 찍고 뭐 수학여행 아닌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 혼자 그냥 독서실에서 서버 나가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뭔가 중첩이 되면서 어린 제가 좀 감당하기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는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저는 재수를 하는 게 맞다고 한 10월부터 감이 왔던 것 같아요. 뭐 개념 인강도 제대로 다 완강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1월에 바로 학원을 알아보게 됐고 그전에는 이 동네 통학형 독학기숙학원을 다녔으면 네네. 지금 뭐 다른 어떻게 재수 생활은 어떻게 좀 바뀌었어요? 저는 뭐 혼자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를 또 한 번 깨닫고 이번엔 그냥 무조건 기숙이다. 휴대폰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기숙을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재수 종합 기숙학원을 갔던 것 같아요. 수업이 있는? 네, 수업 있는 대형 재수 종합 기숙학원을 들어갔고 결국엔 다시 학교를 간 거네. 그쵸. 거기서 살짝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거기 그때 기숙에 한 1000명 가까이가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남녀 당연히 혼성되어 있고 그냥 조금 처음에 1, 2개월은 정말 친구도 안 만들고 저 혼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마음가짐 그대로. 근데 2개월, 3개월, 4개월 시간이 가니까 뭔가 못다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고등학교 4학년의 생활을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매점 가는 재미로 살고 쉬는 시간에 떠들고 약간 자습 때도 뭔가 이렇게 정말 몰두하지 못하고 놀궁리한다든지 정말 그냥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의 공부량은 사실 보장이 되어서 크게 집중을 안 하더라도 성적이 차츰차츰 오르기는 했어요. 그 곡선이 가파르진 않지만 그리고 재성에 차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공부량 때문에 성적이 오르긴 했고 그래서 그 해에는 국어 3, 수학 1, 영어 2, 과탐 1, 3 이렇게 3, 1, 2, 1, 3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통학보다는 기숙의 효과를 네, 본 거예요. 맞습니다. 자, 재수를 해서 합격한 대학교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사실 저는 이화여대 수학교육과에 합격을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메디컬을 꿈꾸기 전에 계속 교사를 꿈꿨었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성적 내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니게 되었는데 사실 입학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재수 성공했는데? 성공은 했지만 저는 메디컬을 보고 2년 전부터 정말 큰 결정, 자퇴라는 큰 결정을 하고 달려온 사람으로서 뭔가 부끄럽고 계속 마음에 성이 안 차고 그리고 사실 그 재수 1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간 대학이 그곳이었으면 저는 그게 어디든 사실 이대보다 더 못 갔더라도 저는 아무런 마음에 걸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잘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학을 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만약에 여기를 졸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사범대니까 당연히 임용고시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수능에 미련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임용고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 수능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합격 아니면 불합격인 시험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임용고시가 떨어졌을 때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수능이 괜찮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시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수능에서 한 발짝 떨어지니까 약간 어느 정도 사회에 발을 담그니까 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진짜 그런 학생들 많더라. 네네. 교대 가도 어차피 임용고시 봐야 되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수능을 다시 봐서 메디컬을 가겠다라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더라고. 그런 케이스였구나. 근데 보통 학생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수를 뭔가 긴가민가 한다면 재수하지 말고 반수하는 게 막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의 맛을 보면 수능이 생각보다 살짝 많이 힘들지 않다? 사회가 더 빡세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삼수를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삼수는 6월부터 네, 6월부터 2대의 맛을 확실하게 느끼고 네네네. 선반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입학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뭐,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또 제가 2년을 풀로 달리면 사실 중간에 넘어질 것 같아서 6월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1학기 동안은 학교 생활도 그냥 깔짝깔짝 하고, 또 제가 6월에 딱 시작했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게끔 수학도 제가 선택 과목을 기하에서 미적으로 그해 바꿨거든요. 그래서 미적 개념 인강을 확실히 완강을 해놓는다든지 좀 부족했던 부분, 예를 들면 국어 문법이라든지 영단어 이런 거를 좀 봐두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사회의 맛을 보고 마음가짐이 확 바뀌어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고, 제가 사실 뭐 살짝 모든 학생이 그렇겠지만 휴대폰 중독이고 휴대폰이 옆에 있으면 공부 잘 안 되고 이러는 사람인데도 그 1학기 때 뭐 미적 인강 들을 때 영어 단어 공부할 때는 옆에 휴대폰이 있어도 제가 신분도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이 안 가고 공부에 집중을 잘 하게 되더라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재수도 경험해 봤고 이제는 삼반수를 임하는 입장에서 뭔가 조금 그래도 차별화된 공부법이나 좀 차별화된 마인드셋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마인드셋이 바뀐 거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공부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그 삼반수 때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바로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타인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서 하는 건데요. 수능 공부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학 과목을 예를 들어서 개념책을 한 권 끝낸다고 하더라도 그냥 앞만 보고 구도 계획만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내가 앞에 배웠던 게 잘 이해가 되고 넘어간 것인지, 내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로 이거를 소화를 한 것인지, 이런 거를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의 공부가 양 대비 좀 비효율적이다. 분명히 나는 그런 학생도 있어요. 문제집을 막 3권을 풀었는데 성적은 그냥 가만히 있다. 이런 학생들은 내가 그 문제집을 정말 제대로 소화를 하면서 한 게 맞는지 좀 메타인지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팡스카이에서 맨날 강조하는 내용이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테스트 할 때도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빗대어서 또 정말 필요한 거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 고3들이나 재수생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쫓기다 보니까 일단 학습량이 많아야 되고 문제 권수 떼기를 많이 해야 뭔가 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니까 네. 계속 앞만 보고 달리는 거야. 근데 계속 결과는 똑같고 근데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메타인지가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연민쌤이 생각하는 메타인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메타인지를 정의하자면 내 공부에 대한 어떤 확인점?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끝났으면 친구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집에 뭔가를 꺼냈을 때 내가 그거를 80% 이상, 90% 이상은 알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6월부터 이제 준비한 3반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 네, 원하는 메디컬에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국어는 재수 때 3등급에서 100분이 99로 오. 그리고 수학은 원래 100분이 96, 기하 100분이 96이었는데 미적분 100분이 98이 되었고, 과학탐구는 13에서 12로
그래서 영어만 네, 유지가 되었고 영어 빼고 전 과목 다 큰 상관. 근데 진짜 대단해. 우리 주변에도 우리 학생들 자퇴하고 뭐 혼자 공부하겠다라고 네. 하는 학생들도 참 많았는데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내는 학생들이 많진 않거든요. 네. 연빈쌤도 실제로 고2 자퇴하고 나서 되게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어요. 네.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그때 좀 가장 중요했던 게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사실은 마음가짐이 가장 컸던 것 같기도 해요. 자퇴를 하고 중간에 포기도 있고 뭐 시고 작은 실패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그냥 넘어졌다고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끝내버렸으면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재수도 원하지 않은 학교에 갔지만 꾸준히 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제 인생을 계속 뭔가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결국에는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조금 포기하고 도피하지 않고 네. 그래도 빨리 회복을 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부모님도 고생 엄청 하셨겠어. 맞아요. 사실은 진짜 막 다들 어머님 진짜 힘드셨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님 되게 다 좋은 분이시거든요. 저를 막 방치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사실 제가 고집이 세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말리지 못하셨던 거고 그리고 제가 가는 모든 길에 믿음을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했고 저의 진심을 항상 믿어주셨고 끝까지 뒤에서 받쳐주셨어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셔서 아직도 우리 많은 학생들 중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이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꼭 이것만큼은 알고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라고 뭐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까요? 자퇴를 고민을 한다. 저는 사실 100% 200% 자퇴 론자가 되어서 저는 무조건 하지 마라 라는 입장이거든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일단 우선적으로 수시를 공부하면서 하는 수학 공부도 수원, 수투, 진도를 나가고 이런 것들도 내신을 치르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 순간적으로 몰두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수능을 치려고 모의고사 공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실 수시를 준비하다가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중간에 그냥 수시 아예 포기해버리고 정시로 튼 친구들보다 오히려 빨리 성공률도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자퇴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사실 부산 사람인데 지역 인재가 자퇴생들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TU도 굉장히 큰데 그래서 지역 인재가 해당되는 학생들은 더더욱 저는 완료하고 싶고 그리고 또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자퇴 성공률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맞아. 네, 제가 주변에만 봐도 너처럼 자퇴해서 성공한 사람 진짜 못 봤다. 대치동 이런 데서 온 친구들조차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성공했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안 겪어도 될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서 자퇴는 절대 금지.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이게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학창시절에 자퇴를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근데 막상 자퇴를 하면 그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무게감이 학교 다닐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더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인지하고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퇴 그리고 선반수 참 우리 학창시절 파란만장하게 보냈습니다. 네. 되게 많은 것들도 경험했고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연빈쌤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만장했던 입시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부 습관 잘 기르기입니다. 당연하지 싶을 수 있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도 앉아서 혼자서 우직하게 공부하는 습관 또 유혹을 제가 혼자 스스로 뿌리칠 수 있는 습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코로나라는 그 외부 요인도 사실은 잡은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잡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습관을 잘 못 길러서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판캠도 굉장히 좋은 아니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때 연민쌤이 판캠을 왔으면 그러니까요. 3반수에서 최소 1년은 세이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에 도망가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이제 한 번 포기하면 앞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계속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입시 속에서도 입시가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포기라는 선택지
항상 나를 쫓아오게 만들거든요. 네. 저도 과학고 준비할 때, 중학교 때부터 중간에 중도 포기라는 선택을 한번 하고 나서 그 DNA가 심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퇴라는 선택지도 사실 도피성, 제가 중도 포기를 한 거고, 고3 때도 제가 뭐 개념 인강을 완강을 못했어도 끝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여름 넘어가서부터는 이거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수해야겠다, 또 섣부른 포기를 했었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제가 처음에 큰 포기를 하면서 그 DNA가 심어졌었다고 생각을 해요. 포기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끝까지 좀 완주하는, 끝까지 해보는 연습도 꼭 필요하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주간 계획이나 월간 계획 세울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플래너를 짰다가 이번 주 많이 못했어, 오늘 세운 거를 많이 못했어, 맞아. 이러면서 뒤에 많은 계획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 포기하지. 네, 마음을 갑자기 접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정말 잘못된 거고, 지나간 거는 그렇지만 어쩔 수 없고, 앞에 계획을 꽉꽉 채우면서 남은 하루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했으면 새롭게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획에 이어서 현실적으로 고2, 3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지금 수시 가지고 있는 생기부로는 건동영 정도밖에 못 가는데 나는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 한다, 이런 생각에 갑자기 갖고 있던 생기부를 던져버리고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생기부를 가지고 끝까지 가서 수시 원서를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을 써보고, 그렇게 간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시도를 하는 게 맞지, 중간에 그 생기부를 던지고 포기를 하고 새로운 학교를 위해 정시 파이터로서 살아보겠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인생에 진심을 다하기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저는 재수 후에 대학에 또 사회에 발을 내딛고 나서야 제 인생을 되게 소중히 생각할 수 있었고, 내 인생이 되게 소중했고, 난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 마음가짐이 달라졌었다고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들은 원하지 않았던 인생에 발을 내딛기 전에 굉장히 본인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거를 알고 좀 진심을 다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정말 대견해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고생한 것 같아. 그래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연민쌤이 말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와서 좋은 결과를 내고 꼭 본인이 또 원하던 목표를 이뤄서 너무 축하합니다. 그 시절, 우리 자퇴할 때 시절부터 쭉 고생한 연빈쌤에게 한마디 한다면?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든 입시를 겪었는데, 그 힘듦이 결국에는 내가 선택했던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 힘듦 속에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교훈들이 앞으로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자양분이 되었고 앞으로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더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달라고 하고 싶고, 또 그냥 사실 누가 시킨 힘듦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가 어려운 길을 팠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를 맺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공부라는 게 열심히 해서 성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단단해질 수도 있고, 더 넓은 세상을 위해 도전을 하는 법도 배울 수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학생들도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 본인의 밝은 미래와 투자의 시간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힘든 과정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원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춘일기 4행시가 있습니다. 청춘일기로 연빈쌤이 4행시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청춘이라는 건 춘, 춘천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원한다면 미국도 갈 수 있다. 일상의 모든 것, 바쁜 것까지도 모두 행복이 되니까 기세를 모아 남은 입시 화이팅해서 누구보다 즐거운 청춘이 되기를. 화이팅! 안녕. 안녕.